임신. 1. 궤관.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하여 모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태아로 발육을 계속하는 현상. 임신은 수정으로 시작하여 출산으로 끝난다. 수정은 정자와 난자가 난관 내에서 결합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며 임신 성립의 제1보이다. 난자는 수정하여 발육을 개시하는 능력이 배란 후 몇 시간 이내이고 정자는 약 48시간인데 드물게는 약 1주간이나 유효한 경우도 있으며 사정 후 2에서 3시간 만에 난관의 난소 가까이까지 이른다. 따라서 대개는 정자가 먼저 수정 장소에 가서 대기하다가 난자가 도달하면 정자 중 하나만이 난자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정란은 고 세포 분열을 개시하고 자궁 내로 이동을 시작하며 이때 이미 남녀의 성별도 결정되어 있다. 이윽고 수정란은 자궁 내막에 이르고 점막 내에 묻혀 모체와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것을 착생이라 하는데 수정부터 착생까지는 약 10일간이라고 보고 있다. 착상 후에는 본격적인 발육을 시작하여 태아가 된다. (2) 출산 예정일. 임신 지속기간은 수정란이 착생하고서부터 분만까지인데 착생한 날짜를 알기가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임신하기 전에 월경 첫날째부터 계산하여 며칠 만에 출산을 했는가를 조사한 면만이라는 예에서 그 평균이 대체로 280일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것을 출산 예정일 또는 분만 예정일로 하고 있다. 이 280일이라는 수는 40주에 해당되며 4주간을 임신 1개월로 본다면 10개월이 되는 셈이다. 또한 4주간은 28일간이고 대다수의 월경주기 일수와 일치하므로 편의상 임신 기간을 40주 또는 10개월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정일에 출산하는 일은 약 4% 정도이고 거의가 예정일 전후로 약 2주간씩 즉 4주간 사이에 출산한다. 출산 예정일을 알기 위해서는 일람표로 된 임신력 등을 이용하기도 하나 산과이나 조산부는 다음과 같은 계산법을 사용한다. 즉 최종 월경 개시일의 달의 구를 보탠 수가 출산달이고 12보다 많을 경우는 월수로부터 3을 뺀다. 출산일은 최종 월경 개시일의 수의 7을 보탠 수이며 30보다 많아지면 그 수만큼 다음 달로 넘어가고 동시에 출산달도 달라진다. 각 달에 대 수 등이 있으므로 정확히는 말할 수 없으나 대체로 알 수가 있다. 예정일이 결정되면 현재는 임신 제 몇 주 또는 몇 개월이라는 계산도 나오는데 이것은 많이 아니고 그냥 셈수로 계산한다. 이를테면 월경이 조금 늦는다고 생각되어 진찰을 받아 임신 같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그때가 결혼 후 1개월이 못 되었다 하더라도 임신 제6주 즉 임신 제2개월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셈을 흔히 잘못 알기 쉬운데 최종 월경이 결혼도 임신도 하지 않았던 전달이었다는 것과 최종 월경 개시일부터 임신 월수에 넣어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납득한다면 이상할 것이 없다. (3) 징후와 진단. 대개의 경우 임신의 진단을 내리는 일은 어렵지 않다. 진단은 일반적으로 자극적인 증세와 타극적인 징후에 의해 내려진다. 임신의 징후는 관습적으로 3가지의 그룹으로 나눈다. 불확증의 경우는 임신의 징후는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인부 이외의 부인의 경우에도 다른 질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수가 있다. 대개는 자각적이고
생식기 이외의 임신 초기부터 나타나는 증세이다. 즉, 입덧, 유방의 변화, 빈뇨, 피부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의증의 경우로는 임신 때의 생식기에 나타나는 변화인데 임신 이외의 상태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징후이다. 그중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월경이 멎는다, 복부의 윤기, 자궁 형상의 변화, 자궁이나 질이 점막이 보라색으로 변색한다, 태동감, 임신 반응 양성, 기초 체온의 고온 지속 등이 있다. 확증의 경우 태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은 임신 중기 이후에 볼 수 있다. 이것은 특수 청진기를 사용해도 임신 20에서 22주가 지나야만 청취할 수 있다. 최근에는 태아 심전도나 초음파 도플러법에 의해 꽤 이른 시기에 조기 검출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태아 부분의 촉지나 X선 사진에 의한 태아 골격의 증명 등을 들 수 있다. 임신의 조기 진단은 임신 초기, 특히 임신 2에서 3개월경부터는 숙련된 의사라면 여러 가지 징후에 의해 90% 이상은 진단을 내릴 수 있으나 극히 초기에는 진단이 매우 곤란할 때가 있다. 또한 임신이 자궁 내에 성립했는가 아니면 자궁의 임신인가를 진단하는 일, 다시 태아의 생사, 포상 기태 등의 이상 임신을 감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의용전자공학의 발달에 의해 태아 심장의 활동 전류를 검출하는 방법이나 순환기에 초음파의 연속파를 주어 일어나는 도플러 효과를 응용하여 태아의 생존성이나 기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초음파 도플러법은 매우 간단하게 또한 조기에 태아의 생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신의 조기 확진법으로서는 매우 우수한 방법이다. 임신에 수반하여 모체의 요중에 육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 증량한다. 이것을 쥐, 두꺼비, 토끼 등의 동물에 사용해서 검출하는 방법을 생물학적 임신진단법, 혈청학적 혹은 면역학적인 방법으로 검출하는 방법을 면역학적 임신진단법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임신에 수반하는 뇌의 화학적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체온의 상승을 지표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생물학적 임신진단법으로 프리드만 반응은 성숙한 토끼의 암컷을 2주간 이상 수컷으로부터 떼어놓고 이정맥을 통해 피감료를 5에서 10cc 주사하고 24시간 후에 개복해서 난소의 출혈점, 황체의 존재를 보고 판정하는 방법. 아슈하임 촌데크 반응은 암컷 생쥐를 사용하여 프리드만 반응과 같이 판정하는 방법. 마이니니 반응은 수컷 두꺼비 또는 참개구리의 피하에 유를 주사하여 24시간 후에 개구리의 요중에 정자가 나와 있는지를 검사하여 정자가 발견되면 양성으로 보는 방법 등이 있다. 면역학적 임신진단법은 육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은 당단백질이며 항원송을 가지고 있다. 임신부의 뇌에서 정제한 호르몬을 토끼 등 동물에게 주사하여 항체를 함유하는 혈청을 채취하고 이를 사용해서 항원항체 반응에 따라 판정하는 방법이다. 적혈구 응집저지 반응은 사냥 등의 적혈구의 호르몬을 결합시켜 두었다가 여기에 항혈청을 가하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 응집한다. 만약 호르몬이 함유된 유를 먼저 가하면 항체는 이 호르몬과 반응하여 복합체를 이루고 감작 적혈구와는 반응하지 않는다. 라텍스 응집저지 반응은 라텍스 등의 중합체에 호르몬을 결합시켜 혈구와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이다. 라텍스 응집 반응은 라텍스에 항체를 결합시켜 두었다가 직접 요중의 호르몬과 반응시키는 방법인데 극히 간단하다. 임신 중의 생리. 임신 기간은 태아나 모체의 생리적 경과 등으로 보아 초, 중, 후기로 나눈다. 임신 초기는 1에서 4개월간을 말한다. 1개월 때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쳐버리는 수가 허다하며 월경 페이지나 입덧 등으로 임신임을 알게 되는 것은 2개월이 지나서이다. 3개월이 되면 자궁도 주먹 크기만해지고 태아도 사람의 모습을 닮기 시작한다.
4개월에서는 태아의 성별을 외견상 알게 되며 자궁은 어린이 머리 크기만해지고 태반이 완성된다. 입덧은 6주 무렵부터 시작하여 14주경에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유산이며 특히 2에서 3개월은 유산하기 쉬우므로 부부 생활도 신중하게 또 힘이 드는 작업이나 여행 등도 피해야 하며 수면도 충분히 취한다. 임신 중기는 5에서 7개월을 말한다. 가장 안정된 기간으로서 하복부가 제법 눈에 띄며 이 시기에 복대를 착용하기도 한다. 5개월이 되면 태아의 얼굴도 형성되고 수족 운동을 시작한다. 즉 무체가 태동을 느끼는 것인데 초임부는 20주, 경산부는 18주경이면 태동을 알 수 있다고 하며 식욕도 나고 마음도 가라앉는다. 여행할 일이 있거나 치아의 치료 등은 의사와 의논하여 이 무렵에 해야 한다. 임부복의 준비, 그 밖에 출산 준비를 시작한다. 6개월이 되면 하복부도 차차 커져서 눈에 띈다. 7개월경부터는 유방도 커지고 초유가 나오는 일도 있다. 쌍생아도 이 무렵이면 알 수 있게 된다. 태아의 피부는 심홍색이 되고 얼굴은 노인 모양으로 주름투성이이며 이때 태어난다면 사는 확률도 매우 적으며 유산으로 처리된다. 임신 후기는 8에서 10개월을 말한다. 8개월째부터는 조산이 되더라도 사는 경우가 많다. 이때까지 4주마다 받던 정기검진도 2주마다 받아야 한다. 대퇴골의 화골이 시작되며 골반 위에 주의한다. 골반 계측이나 혈액형 검사 등을 받아 조산을 경계한다. 모체는 피로하기 쉽고 위에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며 다리가 더러붙기도 한다. 임신 중 녹증의 예방에 신경을 쓰고 수분이나 염분을 다소 적게 섭취하며 때로는 다리를 높이 하여 충분한 휴양을 취한다. 9개월이 되면 태아의 피부도 장미색으로 붉어지고 머리카락도 자라나며 남녀 모두 성기가 완성된다. 모체는 태아가 아래로 내려간 듯한 느낌이 들고 가슴 부위가 편안해진다. 조산 및 세균 감염의 예방을 위해 이 후반부터는 부부 생활이나 여행을 피한다. 10개월이 되면 태아의 피부에 주름살이 없어지며 솜털도 적고 언제 출산하더라도 활기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출산의 준비가 체내에서 갖추어진다. 임신 초기와 마찬가지로 모체는 소변이 자주 마렵고 분비물이 는다. 2주마다 하던 정기검진은 매주 하여야 하고 내진도 받는다. 출산 준비에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기 파수를 주의해야 한다. 오. 임신 중의 이상. 임신 중의 출혈, 격심한 복통, 발열, 부종, 현기증, 동계, 두통, 시력감퇴 등의 증세가 나타났을 경우는 빨리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출혈의 경우는 임신 초기에서는 유산, 자궁의 임신, 포상기퇴 등의 염려가 있고 임신 후기에서는 조산, 태반조기 박리 등의 염려가 있다. 이 모두가 일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으며 소량의 출혈이더라도 일단 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복통의 경우는 유산이나 조산의 의심이 가기도 하나 담석증, 중수염, 위천공, 난소낭종 등의 염려도 있다. 전구진통의 경우의 통증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다. 부종이 생기는 경우는 임신 중 녹증이나 자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열의 경우는 유산이나 조산을 유발하기 쉽고 태아에도 영향이 있다. 격심한 두통은 임신 중 독증으로 인한 고혈압이 원인일 수도 있고 자간의 전조일 때도 있다. 또한 가벼운 발열, 두통, 부종, 요통 등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므로 신경질적으로 과민하여 정신의 안정을 그르치는 것도 좋지 못하다.
이상 임신. 태아의 수 이상, 수정란의 착상 이상, 태아의 발육 이상 등 그다지 염려스럽지 않은 것에서부터 위험한 것까지 있다. 타태 임신은 태아 수의 이상으로 새쌍둥이 이상은 드물지만 쌍생아는 1/80의 비율로 생긴다. 이것은 병적인 것은 아니나 산과적인 이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충분한 주의를 요한다. 자궁의 임신은 수정란의 착상 이상이며 난관 임신의 경우가 가장 많고 개복 수술을 해야 한다. 그 밖에 보상기태, 양수과다증, 후굴 임신을 비롯하여 때로는 상상 임신도 있다. (7) 임신과 혈액형. RH식 혈액형으로 인한 태아저가 고증이 문제가 되는데 RH-인 사람은 남녀 합해 몇 %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그중 임신하는 여성의 수는 더욱 낮은 비율이고 그 중에서도 20에서 25명의 한 사람의 비율로 이 이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거의 신경을 쓸 일은 아니다. 그리고 에보식 혈액형이더라도 같은 형이 아니면 여러 모양의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교환수혈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므로 미리 혈액형을 조사해 두었다가 부적합한 혈액형이라면 정밀 검사를 받은 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수혈을 준비하면 되는데 오히려 수혈용 혈액을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겠다. (8) 태아의 영향. 임신 초기의 모체의 건강은 태아에 대한 영향의 비중이 특히 크다. 자궁 내의 출혈은 태아의 영양 부족이나 산소 부족을 일으키기 쉽고 뇌조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초기의 산소 부족은 커다란 영향을 준다. 또한 유행성 감기, 홍역, 수두, 풍진, 이하선염, 소아마비 등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병은 유산을 유발하기 쉬우며 기형아가 태어나는 수도 있다. 초기에 고열이나 발진 등의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내과 의사뿐만 아니라 산과 의사에게도 보고한다. 개나 고양이 등의 기생충증인 톱소플라스마증이 임신 중에 인체에 감염되면 태아의 뇌에 침입해 뇌수종, 뇌성마비, 전간, 정신지체의 원인이 된다. 성병 중 특히 매독은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임신검진에서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하여 양성의 경우는 곧 구매요법을 시작한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X선 검사 등을 하여 방사선 조사를 받는 것도 좋지 못하다. 유산방지용의 황제 호르몬도 초기에 대량을 사용하면 기형아가 태어날 수가 있다. 해열제, 신경안정제, 호르몬제 등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의사에게 의논하여야 하며 독단적으로 경솔한 복용을 해서는 안 된다. 유전에 의한 영향으로는 양친의 염색체 쇠 이상으로 정신지체아나 기형아 등이 태어나는 수가 있다. 근친이나 앞에 태어난 아이들 중 이상아가 있을 경우는 미리 양친의 혈액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